자, 우리 반도체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조금 더 배운 것 같아서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이 자유전자하고 양공이라는 표현이 있어. 알겠지? 자유전자, 양공. 어, 이 반도체로 가능한 애들이 뭐 있냐면 14족인 규소라든가 뭐 게르마늄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반도체로 가능한데 그 물질들한테는 그 물질한테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야. 자유전자 양공이라는 건데. 음? 자,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유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고 양공은 말 그대로 구멍인데 얘가 이렇게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애처럼 행동한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구멍이야, 그냥. 알았지? 전자가 없는 구멍이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구멍인데 왜 양공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플러스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연결해 준단 말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직류 전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플러스라고 그러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알겠지? 그럼 반도체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 전기가 흐리거나 어떨 때 안 흐르는 그런 애들이거든. 알았지? 그래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있다고 하자. 이 반도체. 자, 일단 전원 장치 먼저 볼게. 자, 전원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러면 반도체에서 전자는 지금 본 전자의 흐름대로 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있으면 그게 자유전자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양공이 있어요. 양공. 양공은 얘래매.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갑니다. 플러스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흐른다고 보면 되고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를 때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조 원소에서
자, 순수한 반도체가 이제 뭐하고 뭐라 그러냐면 규소하고 게르마늄 같은 애들이 이제 반도체거든. 근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전자와 양공에 대한 성질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있냐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음, 자, P형은요. 14족이 있다 그랬죠? 13족을 섞어요. 알았지? 그러면은 14족의 원자까지 4개잖아. 13족 몇 개니? 3개. 그럼 3개면 이렇게 돼버린 이런 것들이 구멍이 생기는 거야. 알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가 있는 경우냐면 양공이 있는 경우에 양공. 이게 피연 반도체.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양공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 구멍 보여? 피에 구멍 보이지? 뭐 양공이라 생각해. 그럼 안 까먹겠지? 그치? 이게 이제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자유전자도 있어요. P형은. 근데 자유전자하고 양공 중에서 뭐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은 경우에 이게 P형 반도체라고 그랬습니다. 뭐 양공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양공은 어느 쪽으로 흘러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알았지? 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흐릅니다.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반대라기보다는 15족을 섞어요. 뭐 15족인 뭐 인 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생성하냐면 자유전자. 전자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14족이 4개인데 15족은 5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생성됐다. 그러니까 뭐 자유전자하고 양공 중에는 자유전자가 많은 게 N형 반도체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얘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이걸 갖다 여러 개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자들을 만드는 거죠. 알겠지? 그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마도 학교에서도 다이오드까지 했을 거예요. 자, 흔히 PN 접합 다이오드라 그럽니다. 그죠? PN 접합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를 보게 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제 접합되어 있는 거잖아. 자, 이쪽 왼쪽을 P형이라고 하죠. N형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냐면 전공이 많다 그랬죠.
그럼 머릿속에 플러스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얘가 많이 있는 거구나. N형엔 뭐가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공은 어디로 흐른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고요. 자유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흐릅니다. 알겠지? 그렇게 돼서 이제 표시하는 것도 배웠나 모르겠는데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이게 흐르는 방향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다이오드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어떨 땐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땐 전류가 안 흘러요. 알았지? 그럴 때 이제 순방향, 역방향이라는 표현을 써. 자, 어떨 때냐면 일단 다이오드. 여기서요. 이제 전원을 걸어주는데 자, 이렇게 걸어준다고 합시다. 일단은 뭐 전자를 보자. 전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이쪽에 전자가 나온대요. 자, 전자 흐르는 방향 잘 봐. 그럼 전자 일로 가, 못 가. 일로 가요. 그지? 그리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공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럼 반대 방향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양공은. 그치? 그러면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의 흐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면 일대는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걸 순방향 전압이라고 그래요. 뭐만 기억하면 돼? 전자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흐를 수 있으면 순방향이야. 그때 양공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전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게 전자의 이동이야. 이제 자, 그렇다면 먼저 전자부터 봐. 자, 전자들이 어디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양공들은 이쪽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가 안 흐르게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흘러. 전자는 또 이렇게 못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으면 중간에 떼어있어 안 됐어. 중간에 뻥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 이해되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양공은 여기에 몰려버리고 여기 전자는 이쪽에 몰려버릴 거니까 중간에 뻥 떠 있잖아. 알았지? 그러면 더 이상의 전하의 흐름이 없습니다. 이걸 역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는데 역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정류 회로를 얻을 수가 있어. 정류 회로라는 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류는 이러한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게 이제 교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입력 전압이에요. 교류야, 교류. 그랬을 때 여기에는 입력 전압 교류가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애만 통과를 시켜요. 이런 애들은 통과 안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류 전압이 입력 전압은 교류인데 출력 전압은 뭐가 되면 출력 전압은 직류가 되는 거야. 직류가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저기 보면은 이게 충전기 있지? 여기 있다. 여기 들어가 있어. 니네 이거 핸드폰 충전기 아니야? 핸드폰 충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지 충전할 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 배터리를 뺄 수 있었잖아. 배터리를 빼게 되면 거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필심 갖다 내면 연필심 빨갛게 달궈져. 그런 실험도 하고 재밌었는데 요즘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듯이 여기 있는 이 기계 안에는 이 충전기 안에는 뭐가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N 접한 다이오드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저 PNP, NPN 트랜지스터까지는 안 했죠? 아 했어요? 증폭 저항까지 했어? 그래? 에이 그냥 넘어가 그거는 안 나와. 그건 안 나올 것 같아. PNP 트랜지스터가 증폭 작용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정류 작용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순방향 역방향. 알았지? 순방향 역방향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저기 통합과학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신소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자, 생물은 조금 더 한다고요? 생물이
왜 이게 두 개가 또 있냐? 잠시. 자, 세포는 구조까지 나오겠죠? 어떨까요? 아직 진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네. 자, 봅시다. 자,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그 2단원 시스템 상호작용에 관한 그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나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세포 구조예요. 세포 구조. 세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봅시다. 생명체의 기본 그 단위 또는 구성 단계부터 볼게요. 제일 작은 게 있죠. 제일 작은 걸 세포라고 해요. 세포. 자, 그래서 이때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장기라든가 이런 쪽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얘들을 만들 때 그 만들어진 그러한 단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의 세포마다 굉장히 성질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정상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간이야. 그럼 간에는 정상 간세포가 있으면은 이상 간세포가 있겠지. 그럼 이상 간세포가 그리고 뭐가 될까? 암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포들이 바로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의미한다. 세포가 뭐예요?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이 되죠.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포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의 모임. 그 세포의 덩어리진 게 조직이라 그래. 피부 조직, 그럼 띡 떼면 피부 조직. 알겠지? 혀 조직, 떼면 혀 조직. 자, 간 조직, 그러네. 간을 떼내면 그 간 조직이야. 알았지? 별거 아니야. 세포가 이렇게 뭉퉁그려 있으면 뭘 조직이라 그래요. 그럼 조직은 굉장히 다양한 거지 뭐.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 조직들 모두 막 뭉쳐. 뭉치면 이제 하나의 뭐가 되냐면 기관이 되는 거야. 기관. 그래서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의 생명체의 일부, 생물의
일부를 뜻하는 거죠. 알겠지?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죠. 뭐 그지? 뭐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뭐 간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관이 되는 거고.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맞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 얘가 개체라는 생명체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작게 시작해서 크게 봤는데, 크게 해서 작게 봐도 돼. 그잖아. 자, 크게 사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은 여러 기관이 있어요. 뭐 있어요? 눈, 코, 뭐 귀, 입, 뭔 겉으로 나와 있는 외형적인 기관이고,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뭐 아까 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간, 간이 기관이에요. 그러면 간은 간세포로 구성되어 있겠지. 근데 그 간세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쳐 있단 말이야. 그걸 조직이라 그러죠. 그지? 그 조직을 이루는 애들을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이제 뭐로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흔히 이 세포는요, 구조는 뭐 식물 세포 그 밖에 이제 동물 세포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팩토리야, 팩토리. 화학 공장. 알았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포의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장에는 여러 공정이 있겠죠. 그 공정들이 바로 세포 구조의 기능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볼 거.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애 말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애가 있죠. 뭐뭐 있냐면 얘하고요. 백포. 자, 엽록체하고 세포벽. 그제? 그리고 나서는 액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동물 세포는 없고. 자, 그러면 뭐 공통적으로 있는 거 먼저 보고 차이점 보면 되겠네요. 핵이죠 뭘. 자, 핵은 일단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전 정보를 포함한다.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네,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를 단백질이죠, 단백질. 알았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떤 합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핵 안에는 염색질과 염색질, 그다음에 그 염색질은 이제 염색살을 뜻하는 건데 염색질과 인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염색질, 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그림하고 따로 좀 쓸 게 좀 많아서 니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써줄 거야. 쓸데없는 것도 막 써줄 거야. 그래서 나도 쓸데없는 거 막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세포는 생원에도 안 나와요.
생투에 나오는 건데 그걸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 이제 그림 보면서 이제 핵이죠, 핵. 자, 핵은 일단 자, 핵은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 줍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세포가 만드는 게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그다음엔 유전 정보 저장. 뭐 DNA에 있을 거예요. 다음 핵막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막이 있겠죠, 핵이. 자, 핵막이 있고 이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이라니 외막도 있고 그다음에 내막도 있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때 이제 외막 같은 경우는 그 겉에 있는 소포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건 합시다. 염색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세포가 염색질하고 그다음에 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핵 안에는. 근데 이 염색질이 뭐냐면 염색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염색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DNA가 있는데 DNA하고 자, 히스톤 단백질은 뭐냐면 DNA가 있는데 DNA를 갖다 이렇게 접착시키는 접착제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그 가닥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DNA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저기 단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나요? 자, 그래서 핵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리보솜이라고 있어요. 리보솜. 맞지? 자, 리보솜이라고 있는데 이 리보솜은 여기 이렇게 이런 애들이 다 리보솜이에요. 생겨난 거 있지? 알았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요렇게 생겨난 거 있지? 요렇게 생겨난 거 이제 소포체에 해당하고요. 얘들이 소포체. 그러니까 장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핵 주변에. 그게 소포체라는 건데 소포체부터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리보솜. 리보솜부터 해드릴게요. 리보솜.
자, 아까 이제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DNA 중요한 역할은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리보솜은 뭐냐면 D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이에요.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그래가지고 얘는 단백질 합성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이제 rRNA라 그래요. rNA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리보솜에 RNA가 있어요. 얘를 갖다 이제 rRNA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애가 바로 리보솜입니다. 근데 이제 리보솜 같은 경우는 그 막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막이 있으면 저는 좀 불편해요. 그냥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바로바로 단백질을 내놔야 되는 세포질로 내놔야 되는데 막이 있으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막이 없어요. 리보솜.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 있냐면 세포질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소포체. 자, 소포체 면에도 존재하고 세포질에도 존재하는 애가 리보솜. 알겠죠? 그 세포질에 있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까만까만한 거 이거 리보솜이라고. 그러면 이제 장벽처럼 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지? 얘 소포체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포체.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 소포체. 이 소포체는 뭐를 하냐면 물질의 합성, 자, 물질의 합성 및 수송을 담당하는 애가 소포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지? 내가 리보솜에서 합성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나? 맞죠?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일어난 물질들을 자, 이제 골지체라든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세포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게 뭐냐면 소포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소포체는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관 모양의 막이 연결된 구조. 이게 단일막이에요. 알았죠? 막이 막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닐 같은 거 막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합쳐놨다고 생각해.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포체 일부는 그 외막 있죠? 핵의 외막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이 있는데 수송의 통로로 이용되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소포체 면에서는 뭐가 존재한다고? 소포체 면에 리보솜이 존재합니다. 물론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리보솜이 존재하는 건 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소포체는 이제 막들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리보솜이 있고 어떤 곳에는 리보솜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매끈한 쪽하고 거친 쪽으로 나눠지는데 그 거친 쪽에만 리보솜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소포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고요. 다음 골지체. 자, 일단 세포는 화학 공장이라 그랬어요. 뭐 화학 공장이라면 공장에서 만든 애들을 밖으로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밖으로 빼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 자, 그게 바로 골지체. 알겠지? 자, 그래서 골지체는 물질의 수송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물질의 수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백질을 갖다가 단백질, 뭐 지질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골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골지체도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얘도 막구조로 돼 있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 있어. 그것도 당연히 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단일막이죠. 그래서 그거를 납작한 주머니를 시스터나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쌓인 구조이며 얘는 단일막이다. 그래서 그게 골지체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분비를 많이 하는 그런 애들 저기 세포들은 이제 골지체가 이제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을까? 뭐 소화샘, 그제? 소화샘 세포라든가 내분비 이런 애들은 분비가 굉장히 활발해야 돼요. 뭐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의 세포들은 이와 같이 골지체에 의해서 이런 배출이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골지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뭐로 바꿔줘? ATP로 바꿔줘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죠. 에너지죠. 뭐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세포호흡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야. 자, 그래서 이제 ATP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이중 막구조예요. 이것도 이제 외막이랑 내막이랑 나눠져 있어.
우리 이중막 구조가 뭐였었죠? 뭐 있었죠? 핵. 핵이 이중막 구조였잖아. 그지?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요게 이제 막이 있으면 막 말고 기질이 있겠지? 안쪽에 기질. 자, 기질은 말이죠. 내막의 안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막의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자, 자체 DNA와 리보솜이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뭐가 될까? 미토콘드리아는 지 스스로 뭐가 돼? 자가 복제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그런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뭐 할까요? 거기 보면 리소좀이라고 있는데 리소좀은 이렇게 안 나와 있다. 어느 기관이냐면 표시가 안 돼 있지. 여기 조그만 애들 중에서 골지체는 돼 있는데 이 중에 요거 요 요게 너무 큰데 음, 이게 너무 큰데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리 이거 리소좀이에요. 알았죠? 세포에 리소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자 리소좀이 있습니다. 자 리소좀 뭐냐면 분해하는 쪽이에요. 물질의 분해. 그래서 얘도 물질을 분해하는 건데 뭐로 되어 있냐면 단일막 구조예요. 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주머니 모양이니까 거기 아까 봤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그려놨는데 아무튼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선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럼 골지체에서 아까 본 게 골지체였지. 골지체 주변에 있는 거니까 거기 선생님 선생님 프린트에는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리소좀이라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물질을 분해하는데 어떤 애들을 분해하냐면 일단 세균, 이물질이죠. 세균이 이물질. 그다음에 뭐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게 리소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세포 내에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자,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것이 위하고 장이잖아. 그지? 그렇듯이 세포 내에서도 소화를 담당하는 곳이 리소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겠죠? 리소좀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그러면 리소점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뭐 공통점이고 세포막은 어차피 그 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밖에 식물에만 있는 애들 또 따로 정리해 봐야죠. 자, 7번. 자, 식물암에 있는 애가 이제 액포라고 있어요. 액포. 액포. 그 동물에도 동물에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영향이 적습니다. 액포는. 그러니까 대부분 식물에만 있어요. 식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쓰레기통. 알겠지? 노폐물 같은 걸 저장하는 곳이야. 그래서 물질을 저장하는데 노폐물을 저장해. 그래서 이제 이게 단일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단일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머니처럼 생겨 먹었겠지. 그제? 그래가지고 물 흡수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소나 노폐물을 저장해요. 알았죠? 이런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돼? 액포가 점점 커져요. 알겠어요? 식물 세포가 그러니까 커지면 커지면서 나이가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액포가 커지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되면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되고 영양소보다 노폐물이 오히려 더 액포의 정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포가 노폐를 가져서 쌓이고 물도 많이 흡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터져버리겠죠. 알겠지? 그게 액포예요. 그 다음에는 7번째. 엽록체 있어요. 엽록체. 8번째. 얘 얘기 안 해도 알죠? 뭐가 일어나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엽록체고요. 그다음에 식물에는 뭐 하나 더 있대요? 세포, 벽이 더 있죠. 그러니까 식물에서 세포막을 싸고 있는 막이다. 그게 세포벽이에요. 자,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놨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은, 특징제에게 리보솜 같은 게 막이 없죠. 나머지 다 막이 있어요. 알겠지? 전부 다 막이 있는데, 막이 없는 애가 리보솜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특징적인 거고.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모양들 좀 알아야 되겠죠? 세포에서 그림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나와. 알았어? 자, 봐봐. 핵, 소포체. 자, 리보솜은 뭐라 그랬지? 소포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리보솜이야. 그다음에 세포 지뢰도 있다 그래서 리보솜이. 자, 골지체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 얇은 막으로 돼 있는 애들.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이가 리소좀이라 그랬고 얘 노폐물을 저장하는 소화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자,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이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 알았지? 뭐라고 돼 있어? 뭐 번데기처럼 생겨먹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세포막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한다면 무조건 뭐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차이점을 비롯하여 각 세포 기관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야? 그냥 싹 다 외워야 돼. 알았어? 어디까지 가르쳐 줄지 나도 몰라.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자세할 수도 있고 덜 자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은 싹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에 관한 얘기. 한 5분만 쉴까? 너무 많이 달렸네. 한 2, 3분만 쉴게요. 자, 봐봐. 자, 오늘은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만 좀 보고 갑시다. 세포막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는 얘기지. 구조. 세포막은요, 인지질을 하고요. 인지질,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 그래서 세포막은 주로 기름, 일부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응?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하고요. 그 다음엔 막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인지질 이중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기름이라 그랬지. 기름. 이 기름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일단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들을 이쪽이 이제 친수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수성이 돼요. 알겠지? 자,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며. 그지? 그러면 세포 안에도 물이 있어 없어? 있죠.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중층으로. 왜? 전부 다 물과 친한 쪽이 안과 밖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중층이 되는지 알겠어? 응? 세포 안과 밖은 모두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 안과 밖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얘는 뭐랑 친해? 기름이랑 친하네. 그지? 그럼 기름이랑 친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 기름들은 잘 빠져나오겠다. 그지? 맞잖아. 그런데 기름에 안 친한 애가 하나 있는데 뭐 있지? 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도 있고 아미노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제 단백질은 이게 단백질이 있잖아요. 얘가 친수성이라 생각하면 돼. 단백질은 물과 친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름도 빠져나오고 나머지
물과 친화해도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 하나 딱 꽂아져 있어야 돼. 이게 단백질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기름 왔다 갔다, 물과 친한 애들 왔다 갔다. 알았어. 그러니까 물과 친하고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을 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충, 기름하고 친한 애도 있어야 되지만 물하고 친한 막단백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됐나요? 네. 그래서 인지적 이중층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산소와 같이 무극성 애들을 지나가는 거고 포도당 같은 물같이 애들 막단백질을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범위가 자꾸 많아져요. 또 다음 주는 뭐가 늘어서 올지 모르겠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눠진 문제라도 다 푸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까지 나눠진 문제 싹 풀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